자, 나 부분은 네, 제망매가죠. 네, 제망매가 네, 월명사고요. 네. 역시 김한진님 해석이네요. 자, 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제사를 지내는 거고요. 망은 네, 죽음이라는 뜻이겠죠. 네는 누이 동생을 얘기하는 거고요. 역시 19째 향가입니다. 누이 동생이 죽어서 제사 지내는 노래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네 줄로 좀 나뉘어져 있네요. 자, 1구부터 여기 또 차례차례 네, 시작해 볼게요. 1구부터 차례차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생사의 길은 에서 네, 생사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네, 생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네, 인간의 유한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유한성. 그죠? 네, 다음에 2구로 들어갈까요?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예라고 할까요? 예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여기라는 뜻입니다. 여기라고 하는 것은 네, 시적 화자가 있는 곳이고요. 화자가 있는 곳은 네, 현실적으로 어디일까? 네, 이승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곳, 네, 이승, 삶과 죽음으로 봤을 때 이승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승. 예, 그래서 이승은 또 다른 말로 화자가 있는 곳이면서 바로 뭡니까? 네,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네, 현실 세계, 현실 공간입니다.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머뭇거리고는 네, 세모 칠까요? 머뭇거리고 네, 세모 쳐서 이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네,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었던 인간의 유한성이 있죠. 계속해서 두려움과 인간의 유한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인간의 유한성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3구 부분으로 갈까요? 3구 부분. 나는 간다는 말도에서 나는 간다. 오케이. 다이아몬드 따옴표 닫고 말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는 간다 이렇게 따옴표 하는 건 누구? 네, 죽은 누이의 말이죠. 죽은 누이의 말에 해당이 됩니다. 네, 죽은 누이의 말이라서 그러면 우리 내신형에서는 요게 나올 수가 있죠. 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의 원관념은 네, 누이. 9번째 있는 나하고 좀 구분해야 돼요. 네, 누이 동생. 다음 4구로 갑시다. 4구로 가서 자,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라고 해서 네, 못다 이루고 하는 부분이 있죠. 네, 좀 띄어쓰기가 잘 안 됐네요. 못다 이루고 해서는 네, 굉장히 갑작스런 죽음을 암시하는 거죠. 뭐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 병에 걸렸는데 유언도 못하고 죽었거나 뭐 그런 뜻이에요. 갑작스런 네, 죽음을 암시한다. 그 다음에 어찌 갑니까? 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어찌 갑니까? 라고 하는 부분은 세모 칠까요? 네, 설의법을 사용하고 있죠. 네, 설의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바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거죠. 네, 어찌 갑니까? 네, 안타까움, 슬픔을 지금 크게 드러내는 거예요. 안타까움과 네, 슬픔의 정서를 네, 드러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에 네, 그래서 여기가 네, 기 부분에 해당이 되죠.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시적 과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이의 죽음 플러스 누이의 죽음과 네, 죽음과 안타까운 슬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안타까운 네, 슬픔. 자, 이제 5구로 넘어갈게요. 5구로 넘어가서 5구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라고 해서 네, 가을인가요? 네, 가을. 자, 첫 번째는 네, 계절적 배경이 있죠. 네, 언제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계절적 배경인데 이 계절적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낙엽들이 다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네, 하강적인 이미지가 관련이 되겠죠. 하강적인 이미지. 그걸 통해서 뭐를 드러낼 수 있다? 애상감, 애상적 배경 또는 애상감이 나타나고 있죠. 네, 애상감, 네, 슬픈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이른 바람, 네, 세모 칩시다. 이른 바람, 일찍 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네, 일찍 부는 바람이라고 봤을 때 일찍 불어오는 바람은 누이의 요절을 암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누이의 네, 요절 암시라고 해봅시다. 요절이라는 단어가 일찍 죽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일찍 죽은 겁니다. 일찍 죽다라고 하는 것이 요절.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여기저기라고 하는 거죠. 6구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해서 네, 떨어질 잎인가요? 네, 떨어질 잎. 자, 잎이라고 하는 거를 좀 네모칸 쳐놓고 네, 떨어질 잎인데 떨어지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와 연결돼서 네, 하강적 이미지죠. 하강적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죽음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잎이라고 하는 것의 잎의 원관념은 네, 죽은 누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줄 수가 있죠. 잎의 원관념은 죽은 누이다. 다음 7구 부분으로 갑니다.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에서 한 가지 네, 네모칸 칠까요? 네, 요게 오래전부터 수능에 나왔습니다. 97학년도 수능부터 나왔었던 내용이죠. 거기에 내용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요거 97 수능입니다. 97 수능 부분에서 물어봤었던 거죠. 자, 한 가지는 일반 교과서로 보면 네, 첫 번째 같은 부모라는 뜻이죠. 같은 부모. 요거는 이제 내신 교과서에 있는 네,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는 네, 같은 핏줄, 혈육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같은 혈육, 같은 핏줄이라는 뜻도 되고, 세 번째가 97 수능에서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불교에선. 그런데 남매로 태어났다면 굉장히 네, 깊은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굉장히 깊은 인연이다라고 설정을 했을 때, 그죠? 굉장히 깊은 인연으로 설정을 했을 때 이것과 유사한 것을 골라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유사한 것을 골라봐라 했을 때 박목월의 이별가가 그 당시에 보기로 제시가 됐어요. 박목월의 이별가의 그 작품 중에서 동화밧줄이라고 하는 네, 요 내용이 정답으로 설정이 됐었습니다.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동화밧줄이죠. 이것이 깊은 인연을 뜻하는 걸로 네, 출제가 됐었다. 7구. 가는 곳 모르온디오라고 하는 8구 부분으로 들어갈게요. 8구 부분은 네, 시적 화제의 정서적으로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누이의 죽음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라고 할까요? 이 안타까움은 말을 바꾸면 네, 시적 화자의 내적인 네, 슬픔이라든가 감정의 폭발이 된 거죠. 갈등이겠습니다. 네, 갈등의 네, 최고조가 일어난 거예요. 네, 최고조가 일어났다. 슬픔과 감정이 최고로 이른 거죠. 그래서 안타까움의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19체 향가의 전형적인 특징. 그럼 여기서 드러나는 그 정서의 실체를 한자성어로도 낼 수가 있겠네요. 바로 뭐다? 인생무상이죠. 무상감이에요. 인생무상. 무상감을 드러낸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 부분입니다. 기서결 구조에서 여기는 서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뭐를 느낀다?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버린 거죠. 마음이 텅 비어버렸다. 다음에 마지막 두 구로 갑니다. 똑같은 구조로 가네요. 다음 9구로 넘어가서 자, 미타 차례 만날라 라고 해서 네모칸 치고요. 간단하게 이제 정리할까요? 네, 감탄사 낙구 앞부분에서 얘기했고요. 시상, 응축, 집중 효과가 나타나게끔 하는 거고, 다음에 미타 찰인가요? 자, 미타 찰은 네, 불교적, 네, 종교적이라고 할게요. 네, 종교적, 네, 불교적이에요. 네, 불교적, 네, 극락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극락세계, 좋은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극락세계. 자, 그런데 거기에서 만날 나예요. 중요한 건, 네, 만날, 네, 나 부분인데, 요게 중요한 게 있네요. 일단 박스를 매겨 놓고요. 차례차례 합시다. 일단 나부터 먼저 1번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만나를 2번으로 잡겠습니다. 1번, 2번으로 잡을게요. 이렇게. 자, 일단 나라고 하는 1번은, 네, 나는 누굽니까? 나는, 네, 시적 화자이자 작가예요. 네, 화자이고요. 화자인 월명사를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 만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좀 땡겨서 써볼까요? 이 만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재회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회의 소망. 이것은 뭘로 연결이 되나요? 굉장히 간절한 그리움으로 연결이 되겠죠. 간절한 그리움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이 재회 소망이 네, 우리 고전문학 작품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재회 소망에 관련돼서 네, 좀 관심을 갖고 추가 작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만날라 10번째 19로 갈까요? 도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라고 해서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도를 하십니까? 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도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네, 종교적인 그 무엇이겠죠. 네, 종교적인 그 무엇이고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네, 앞에서 본 것처럼 네, 재회 소망이 있는 거죠. 재회의 네, 소망. 기다림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부분은 네, 슬픔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네, 슬픔의 네, 극복을 암시하는 거죠.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기다린다. 이 재회 소망이 두 군데에서 언급되어 있으니까 이 두 군데에서 나타나는 재회와 관련된 재회 소망과 관련된 불교적 한자 성어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진달꽃에서도 나오죠. 자, 회자 정리. 만난 사람은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거자 필반이라고 하는, 네, 한자성어. 한용운님의 시에서도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김소월, 한용운. 두 작가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회자 정리, 거자 필반. 한자 필수 성어니까 알아둡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네, 회자 정리, 네, 김소월, 네, 한용운, 네, 요런 작가들이 네, 관련이 될 수 있다. 이들의 작품이 여기에 묶일 수 있다. 슬픔의 종교적 승화인데, 그리고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좀 특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있죠. 슬픔을 다시 한번 좀 써볼까요? 네. 누이가 죽은 그 슬픔의 네, 종교적인 승화라고 나타나 있어요. 이것도 97 수능입니다. 네, 97 수능이겠죠? 네, 종교적 승화가 네, 이 독자로 하여금 네, 독자의 네, 공감을 굉장히 강하게 유도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독자에게 감동을 느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누이가 죽었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안타까워요.
자, 두 가지 버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강해서 나 이 슬픔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어요. 뭔가 슬픈 것 같은데 좀 재수가 없어요. 그죠? 재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슬퍼요. 누이가 죽어서 슬프고 안타까운데 이 슬픔 제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기도와 돌을 닦으면서 누이를 죽을 때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셨군요. 우리 같이 기도하세요. 아니면 그 슬픔 꼭 이겨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픔을 종교적으로 이겨내겠다는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것도 수능에서 물어봤던 거예요. 다시 한번 수능에서 직접 물어봤던 내용이다. 좀 알아둡시다. 슬픔의 종교적 승화. 자, 해서 이렇게 1강의 작품을 좀 살펴봤습니다.